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지난 EV3 전기차로 전국 한 바퀴 돌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2.7만 회를 기록을 하고, 사실은 이제 캐스퍼를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이 지금 그 시승차가 없어가지고 11월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네시스 G80 일렉트릭 5 전기차 모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경기도 광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로 쭉 가서 목포 IC를 통해서 이렇게 부산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김해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김해 장류 쪽에서 물건 하나만 전달하고 바로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옛 시청 교차로, 그러니까 부산역, 부산 KTX역 근처에서 이제 바로 이제 7번 국도를 타고 국도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주행해서 속초 이마트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가는 요 루트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이패스 요금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택시 요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11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유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한 10km,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10km로 환산을 했을 때 주유비는 대략적으로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가솔린 모델에서 대략적으로 20만원일 때 전기차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차량은 제네시스 G80 G80 전기차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가지고 미친 짓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더 할 건데, 여기는 소화리 공장입니다. EV3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한데, EV3로 전국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대략적으로 한 19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100%를 충전하고 주행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460km 정도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했었는데, 과연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100% 충전을 하고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1차적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요. 아마도 예상이 EV3 충전했던 보성 휴게소에서 아마 한번 충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EV3보다 제네시스 G80이 조금 더 낮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얼마 만에 변수를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EV3를 할 때는 제가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는데, 이 차량을 받고 뭐 일정이 사실은 안 돼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오전 한 10시 한 반이나 한 11시쯤 이렇게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 충전 시간은 36분 정도 소요되는 만큼 한 11시쯤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50K 충전기, EV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80% 직전인 77%에서 87.4kW의 충전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우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떨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전기차 오너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 핏은 80%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10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승차를 받아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영상을 찍는 편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했다가 괜히 욕 처먹을까봐 약간 그런 거 있지만, 일단 그냥 오늘은 좀 이 차량 가지고 전국 일주를 한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G80 일반 트렁크와 마찬가지로 저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자, 이 캐리어 같은 경우는 펠리칸 케이스인데 요게 리모와 73리터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저희 집에 73리터 바로 옆에 세워놓으면 똑같은 뭐 크기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를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예전에 LPG 가스통 넣은 것처럼 움푹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이렇게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골프백 같은 경우도 3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2개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차량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G80 롱바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네시스 G90 모델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고 이 모델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길이로 보면은 제네시스 G90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직접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게 G90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를 당기고 수동으로 이렇게 닫으면 끝에서 이렇게 팍 닫히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세게 닫아도 스무스하게 닫히면서 고스트 크로징 도어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스트 크로징 도어가 실행이 되고, 1열 도어는 뭐 일반 G80처럼 굉장히 가볍게 그냥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을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전 4% 정도 남았는데 96% 정도 되니까 25kW로 속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충전 시간은 한 11분 정도가 남았네요. 100% 충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100% 충전을 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42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542km를 주행을 하면 전국 어디든 이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의 1차 목적지는 이제 바로 그 전라남도 도청으로 일단 찍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목포 IC를 지나서 이제 부산 쪽으로 향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청 목적지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승했던 전기차 중에서 정말 베스트로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던 모델들이 아이오닉 5N 그리고 타이칸은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랜 시승은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딱 3대장을 뽑으라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타이칸 빼고 아이오닉 5N 그리고 i5 M60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이전 G80 모델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승차감이 정말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아이오닉 5N이나 타이칸이나 아니면은 뭐 i5 M60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티함과 출력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좀 스포츠 성향이 좀 강하지만, 사실 제네시스 G80 가지고 스포츠 성향을 논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제네시스 G80을 제네시스 G90 G90의 전기차 역할까지 해야 되는 모델인 만큼 2열에 대한 승차감을 위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승차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직 몇 킬로 주행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편하고요. 과연 1300km를 하루에 이렇게 돌았을 때 장거리 주행 시 피로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3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4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목포까지 사실 태풍을 만나는 거 빼고는 사실 정체나 뭐 어려움 없이 갔었는데, 지금 이제 점심시간 때 더군다나 비가 오는 서해안고속도로 초입근 생각보다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라서 뭐 요런 환경이 연비에 아주 나쁘다 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국토 한 바퀴를 도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딜레이가 될 듯 합니다.
와, 저번에 EV3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횡단도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까 태풍이었어요. 야, 근데 이번에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가지고 시승을 하는데 또 많은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와이퍼 때문에 전기 소모가 아주 크진 않겠지만 이 젖은路면을 달리면은 확실히 전기차에 대한 전비라든가 아니면 내연기관에 대한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게 목표고요. 24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24시간 안에 다시 광명역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만, 만약에 제가 주행 중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쉬는 걸로 해가지고 24시간을 맞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지만은 어차피 강수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EV3만큼은 안 오기 때문에 걱정 없이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홍성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여기까지 116km 주행을 했는데 100%에서 80%, 한 20% 정도 사용하면은 홍성휴게소 정도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 56분, 거의 2시간 정도 소비가 됐고요. 연비는 5.8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 4.4km 그리고 고속도로 4.3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1회 충전 거리가 사실 복합으로 475km가 가능한 모델이지만 처음에 100% 충전했을 때 봤다시피 500km를 넘는 그런 충전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출발할게요. 이제 목포 톨게이트를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부산 쪽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목포 톨게이트까지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남해 1지선 고속도로를 통해서 김해 잠깐 들릴 겁니다. 이 김해 갔다가 부산으로 이동하고요. 부산역으로 이동합니다. 부산역부터 7번 국도를 통해서 속초까지 다시 가볼 예정인데, 지금 현재 남은 주행거리가 김해까지 28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배터리로는 대략적으로 한 2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한 150km 정도 주행을 하고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서 충전을 다시 80%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암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김해 장유까지는 250km 정도 되고요. 부산까지는 한 300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지금 충전은 185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EV3로 요거를 할 때는 보성 녹차 휴게소에서 충전을 했었는데, 보성 녹차 휴게소에서 EV3 같은 경우는 한 60km 정도 남기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휴게소가 아마 제 기억에 칠곡 휴게소인가 아마 그랬었는데, 칠곡 휴게소가 70 몇 킬로여가지고 주행 거리가 안 돼가지고 보성 녹차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지금 시속 100km로 안전 제한 속도에 맞춰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과연 보성 녹차 휴게소를 넘어서 그 다음 휴게소에서 충전이 가능할지, 아니면 EV3처럼 보성 녹차 휴게소에서 충전을 할지, 요거를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보령 녹차 휴게소까지 약 한 3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홍천 휴게소에서 여기까지 405km 주행했고 5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중간에 졸음쉼터에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온 거 빼고는 지금 연속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 남은 주행 거리는 지금 25% 배터리가 남았고요. 127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배터리 끝나는 시점과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190km 남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3km 정도, 60km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를 한번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EV3랑은 당연히 경쟁할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900 정도부터 시작하는 차량이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가를 다 더해서 한 1억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3배 정도 차이 나는 EV3와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두 차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연비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4.4k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EV3는 5.1km로 확실히 더 높은 연비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가 94.5kW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EV3 같은 경우는 81.4kW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 차이와 연비가 섞여 가지고 주행거리가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가 475km, EV3가 478km로 3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딱 이렇게 똑같은 코스로 왔을 때 보성 녹차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EV3 같은 경우는 60km 정도 주행거리가 남았지만은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124km, 60km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이 차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단순 비교하기가 또 어려운 게 EV3 같은 경우는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서행과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노면을 주행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된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 컨텐츠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게 누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고속도로 주행에 G80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남순천 톨게이트까지 27km 남았는데 그래도 100km 정도 주행거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는 데까지 가보고 50km 정도 주행거리가 남았을 때 주변 충전소를 찾아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충전기가 SK 일렉트로닉 충전기 이거 이거 350K 네 고속 350K 충전기가 있어서 여기서 빨리 충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천 휴게소에서 여기까지 384km 주행했고요. 중간에 졸음쉼터 2번 들어서 화장실 갔다 온 거 빼고는 연속으로 4시간 13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6.0km/kWh 그냥 6.0이라고 할게요. 그냥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EV3 같은 경우도 6.0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충전하는 곳에서 6.0이 나왔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EV3보다 G80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누적 정보는 501km 주행을 했습니다. 한번 100% 충전했을 때 이제 501km 주행을 했고 6시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50km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10% 정도가 남았으니까 100% 충전하면 550km를 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원상으로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454km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주행을 하면 55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서 재원보다 약 100km 정도 더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자, 여기서 충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네, DC 콤보. 자,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티가 진짜 안 나요. 네, 충전구가 그전 모델과 비교해도 티가 너무 안 나는데 자동으로 열리고요. 이렇게 열겠습니다. 자, 충전기는 100kW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9%에서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잔여 충전 시간 1시간 24분이라고 뜨는데 대략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커서 좀 50분 정도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이 차량이 주행거리는 참 좋은데 배터리 용량이 커서 충전이 조금 걸린다. 아마 그리고 다음 충전은 제가 최대한 350kW의 충전기에 물렸을 때 속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kW 정도에서는 지금 72.4kW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릴스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 차량 비싼 이유가 있거든요. EV3 때는 마냥 그냥 놀았지만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는 비싼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안 써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원을 넣어주시고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왓챠, 이건 뭐예요? 블룸버그?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저는. 그리고 다른 차량에 절대 없는 TJ 노래방도 있습니다. TJ 노래방. 그래서 노래방도 적용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전하는 동안 할 거 없다 라고 하시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누가 이렇게 칵테일 사이고 약간 취향이 약간 올드하시긴 한데, 어쨌든 AI 분석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뭐 월 정액을 이용을 해야 되나 봐요. 이 차량은 뭐 시승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하려고 하고요. 탑 100도 한번 눌러볼게요. 팝 100에 뭐 발라드, 제가 뭐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시경, 비상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은 시작, 이걸 누르면 좀 늦은데? 네. 자, 이렇게 하고 좀 땡기기도 되나요? 아, 간주 점프, 여기 있네. 간주 점프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둘 하나 이렇게 노래방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에서도 최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다 통틀어서, 아니 어떤 자동차 브랜드를 통틀어서 순정으로 이렇게 노래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 따로 노래방 가기가 힘든데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열의 엔터테인먼트에서도 2열에 앉아서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운전석에서만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리고 웨이브나 티빙, 뭐 스포티비 나우, LG 채널, 앞으로 점점점 이런 채널이 늘어날 거예요. 초창기 제네시스만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뭐 유튜브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넷플릭스, 디즈니, 뭐 블룸버그, 웨이브, 티빙,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 부분이 살짝 남네요. 살짝 남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터치 패널이 조금 작은 게 아쉽습니다. 요거 되나요? 요거는 원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되는데, 이건 안 되네요. 대신에 다이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채널 나오고 있고요. 자, 많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24시간 차박 컨텐츠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차량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볼륨 조절해서, 네,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섹션으로 나누거든요. 섹션 나누는 거를 클릭해서, 네, 섹션 나누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충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충전량은 73kW 충전을 했고요. 금액은 26,65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최종 누적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현 주행 김해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 충전도 제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100% 충전으로 한 번에 500km 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80%에서 다시 10%가 될 때까지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유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 EV3 리뷰했을 때 태풍만 났을 때랑 진짜 비슷할 정도로, 야, 앞이 안 보일 정도 진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일단 김해 도착을 했는데 그 94km 주행했고 1시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5.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그 김해 한 곳을 들려가지고 제가 물건 하나만 전달 드리고, 그리고 바로 부산 예치청 7번 국도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7번 국도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7.2km 주행했고 시간은 54분 걸렸고 연비는 6.3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도로로 통행료 내지 않고 이렇게 국도 위주로 왔고요. 자, 이제 속초 이마트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7번 국도로 이동할 거고요. 통행료는 없는 무료 도로로 가면 대략적으로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사해수욕장을 찍었는데, 장사해수욕장을 찍고 무료 도로로 하면 거의 7번 국도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 속초까지 417km 6시간 50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317km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0km 남겨놓고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충전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EV3 같은 경우는 장사해수욕장에서 충전을 했는데, 장사해수욕장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해수욕장에서 만약에 이 차량을 충전하게 되면은 어찌됐든 충전을 3번을 해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가는 데까지 가보고 350kW의 이 충전기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부산 시내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대략 한 26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37분 주행했는데, 평균적으로 도로에서 아주 막히지 않으면 한 5.5에서 한 6.0 정도 연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국도로에서 쭉 갈 건데, 앞으로 6시간을 국도 주행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290km 주행이 가능하니까 29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는 392km, 한 1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Felt like nobody understood me. Yeah. Product of the city, kept it solid like it should be. 네, 장사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전에 EV3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 번째 충전을 했는데, G80 같은 경우는 아직 177k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50km, 한 80km 정도 남으면 그때 근처에 350kW의 충전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중간 점검을 살짝 해보면, 일단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위젯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스타일의 충전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반자율주행 관련된 위젯, 애플 카플레이, T맵이랑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보를 보면 충전 후에 3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아직 한 177km를 더 주행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477km 정도까지 주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적 연비는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hances I ain't never take, we never saw what it could be. No way, no way. So many people call me 네, fake. 망양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속초 이마트까지 189km,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100k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막 조작을 해가지고 충전소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순정 내비게이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도를 눌러주시고요. EV3도 사실 똑같아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최신 차량들을 보면은 거의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리한데, 모르시고 그냥 애플 카플레이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초 이마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더 카페 속초 이마트점을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리고 목적지 설정,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충전소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그냥 추천 경로가 있고 여기다 충전소 포함을 하면 알아서 중간에 충전소 한 이쯤 해가지고 충전소 뭐 한 64%까지 충전하고 가면 된다. 그러면 30% 정도가 남는다. 뭐 이렇게 예상까지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0kW거든요. 200kW고 그리고 충전소 포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충전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갈 수 있는 거리는 100km인데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350kW 충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딱 100km 100km를 더 가야 되고 지금 남은 주행거리가 101km인데 요거 괜히 잘못됐다가 레카로 실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울진 왕피천 공원에서 이제 충전을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충전을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People call me fake cause I took a step out. Hood baby took it farther than the south. I'm like, tell me where to go. 네,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사해수욕장에서 여기 울진군 쪽이고요. 거리는 장사해수욕장에서 여기까지 83km, 시간은 1시간 22분이고요. 연비는 6.5km로 꽤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보다 더 멀리 왔고요. 그리고 80% 충전해서 과연 얼마나 왔을까? 살펴보면 324km 그리고 83km 더 갈 수 있으니까 한 450km 정도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6.2라서 첫 번째 충전에서 100%를 충전했다면 속초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다. 사천에서 속초 이마트까지는 한 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제네시스 G80 연비가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편한데 일단 뒷좌석은 진짜 제네시스 G90 G90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레스트 모드를 눌러주시면 네, 자동으로 시트가 바뀌고요. 그리고 전면 이 시트도 조절이 다 되어 있어. 시트 증가 보이죠? 버튼 같은 경우는 리어 윈도우 스크린을 조절하는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꼽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안에 보면은 리모컨도 있어서 전면 모니터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어 모니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끌 수가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껐을 때, 껐을 때 바로바로 들어오고요. 앞전 충전 때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 여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화면 크기가 더 커서 약간 한 줄이 더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왓챠, 블룸버그, TJ 노래방, 웨이브 추가적으로 HDMI나 USB 음악이나 USB 비디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네시스 G80 기본 모델에도 사실 이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확실히 제네시스 기본형 모델보다는 넓고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90에만 들어가 있었던 이 버튼으로 문 여는 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시트도 알아서 이제 내리기 편하게 레스트 모드에서 이게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도어가 닫히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열었을 때는 사실 이 손잡이가 위쪽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밑에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도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닫을 수 있고 요 버튼 같은 경우는 도어가 이렇게 열려 있고 열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 안 누르고
여기 있는 거 비 올 때 이 비가 지금 비 올 때 제 손을 맞거든요. 근데 안쪽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도어가 알아서 닫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 G90과 G80을 잘 짬뽕을 시켜 놓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과 G90의 딱 사이 정도 되는 차량이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그 그랜저와 에쿠스 사이에 아슬란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아슬란이 대차게 말아먹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나왔기 때문에 제네시스 G90에는 전기차가 없고, G80 전기차가 제네시스 G90과의 이 사이 갭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전 속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0kW 충전이긴 한데 1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1% 정도 지금 충전이 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80%까지 충전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충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200kW 충전기에서는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느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85%까지만 충전하겠습니다. 충전 시간 38분 정도 소요가 됐고 충전량 70kW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충전 금액은 24,300원 정도 충전을 했습니다. 네, 이마트 속초까지 4시 50분에 도착하고요. 앞으로 3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5시에 출발해서 서울에 진입을 하면 한 7시에서 8시 출근 시간에 겹쳐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기차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사실 그 EV3 때보다 더 편해요.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죠. 차량 가격 옵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약 3배 정도 비싼데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이 시승 날짜와 환경 자체는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선 최악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EV3 같은 경우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갈 때 태풍을 만나서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보령, 군산 이후부터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이번 시승 날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동해안 쪽에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시 34분이고요. 속초 이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중에 이제 화장실 갔다 오냐고 시동을 끄는 바람에 좀 리셋이 됐지만 뭐 평균적으로 6.1에 대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전 후는 175km 주행을 했고요. 2시간 51분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5.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문제가 퇴근 시간에 안 걸리고 어떻게든 집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일단 도착은 7시 16분인데 최대한 빨리 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3km,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308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연비 주행을 하면 충분하게 갈 수 있지만은 조금 시간을 타이트하게 7시 안쪽으로 좀 도착할 수 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k down my walls, but I will rise again, 'cause I stand tall.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가평휴게소에서 한 20분 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출근 시간이 됐대 왜 차들이 없지? 근데 왜 반대쪽 차선 속초, 강릉, 양양 이쪽 가는 차들은 왜 많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억울하지네. 어쨌든 한 20분 정도 딜레이가 돼서 7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58km 정도 남았습니다. 남양주 톨게이트까지는 한 11km 정도 남았고 좀 서울 방향은 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편 저 불빛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양양간 고속도로를 주말에 안 막히려면 그래도 6시쯤에는 서종 IC 정도는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마무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에 도착을 했습니다. 7시 33분입니다. 그러니까 8시, 9시, 10시, 11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시간을 지금 밖에서, 출발한 지 20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연비 누적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누적 정보 1260km를 탔네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김해를 좀 갔다 왔는데, 김해를 거쳐서 그런지 1300km가 안 되는 1260km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순수 운전 시간만 17시간, 18시간 운전을 했네요. 그리고 연비는 6.0 km/kWh 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기차를 최대한 좀 적은 충전으로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도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모드로 달렸는데, 에코모드로 달리면 전륜 모터가 사용되지 않고 후륜 모터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효과에서 제원상 한 4.3, 4.5 요 정도의 연비대에서 6점대까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G80에서 그냥 G80 전기차가 아닌 G80과 G90의 사이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이고,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전국에 이렇게 많이 다니신다. 근데 연비적인 부분에서 너무 뭔가 부담되고 뭔가 불만족이신 분들이라면 제네시스 G80 전기차 요 모델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한 전기차 충전 요금은요, 처음에 이제 100% 충전한 거 제외하고 두 번 충전해서 598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100% 충전하고 5만원에 전국을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3.5 가솔린 터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게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로 뒷자리에도 타도 괜찮고, 그리고 운전에도 생각보다 꽤 편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 올라가고 한 달 안에 이제 구독자 딱 1000명 딱 찍으면 다음 차량은 캐스퍼 들고 전국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괜찮은지, 전기 충전 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